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코로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50명으로 하루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2달 넘게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476명이 발생을 하면서 비율 자체도 전체 70%를 넘었거든요. 지금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이 확진자 현황 꺾은 선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이걸 보면요. 마치 누가 시키기나 한 듯이 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보세요. 영어 알파벳 W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안심할 수 없고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전국적으로도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전혀 완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산세가 꺾이지가 않고요.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숫자는 지금 거의 역대 최다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이동량도 2주째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추석이 다가오면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또 유행이 확산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추세 때문에 이게 또 전국적으로 유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발표된 거는요. 4주가 연장됐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4단계는 다음 달 3일 개천절 자정까지예요. 그리고 비수도권 3단계도 그때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4주간, 이번 주 포함해서 4주간이 방역에 고비로 지금 보고 있다. 진짜 고비란 말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근데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은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의 유행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유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동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간이 소중한 일상 회복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느냐 다시 물러서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수령, 고비 이런 단어를 왜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추석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홍종선 기자님. 그래서 이런 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 1월에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4번째 명절, 설, 추석 네 번째 명절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또 좀 볼 수 있을까? 아니 이번에도 안 돼. 좀 이런 2020년 1월에 확진자 나왔죠? 2020년 1월에. 2020년 1월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4번의 명절을 겪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또 추석에 고향에 현수막에 걸렸습니다. 아하. 먼저 충남 당진에서는 이 김병철 씨 옛날에 지구를 떠나거라 이 말처럼 코로나 지구를 떠나라. 나도 아하. 아들, 딸 좀 보고 살자. 올 추석에는 안 와도 돼. 코로나 정말 밉다. 이렇게 또 걸리고 전남 보성에서는 그 지역 사투리 이 뽀짝이라는 말이 바싹 가까이란 뜻인데 마음은 뽀삭, 몸은 멀찍이. 마음은 가까이 있지만 몸은 멀찍이 있자. 이런 또 현수막이 걸렸고요. 경북 영양에서도 아들아, 아는 잘 있제. 보는 거 좀에 더 있다 보제. 어머니, 아바이 잘 있다. 이렇게 또 역시나 지역 사투리를 이용해서 네. 친근감이 있지만 이번에도 조금 자제하자는 뜻의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이 있는 말투로 다 현수막을 표현했습니다만 저 현수막의 표현 문장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관통하는 마음은 뭐겠어요? 그리움은 있지만 코로나가 걱정되니 조금만 참자꾸나 이번에도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진하게 보고 싶다 아들 딸들아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런 게 묻어있지 않을까요? 자녀와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 정말 영상통화로 달래는 부모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은 오고 싶어도 다음 기회를 좀 미루는 게 안 좋겠나? 아버님도 서운하시고 어머님도 서운하실 텐데 저희 모두를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그래. 아버님. 그래. 사실 진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는 노래 가사가 지금 절로 떠오르는 지금 시기입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인터뷰 내용 보니까 다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다음이 과연 언제쯤 돌아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지금 방역당국에서 최대 8인까지 가족 모임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무조건 8인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백신 접종 완료를 한 사람 4명과 비접종자 4명 이렇게 8인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1차 접종한 사람 나도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차 접종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차 접종자는 백신 접종한 사람에 포함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차까지 완료를 해야 어머, 대박 되고요. 사건이네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항체가 형성이 되려면 2차 완료한 이후에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진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뭔가 당국에서 조사 나왔는데 저희 8명 지켰는데요. 그런데 8명 내에는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 2차까지 그리고 2차까지 맞았다고 어제 맞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2주가 지나야 됩니다. 2차까지 접종하고 그런 분 4분이 계셔야지 8분 가족이 오순도순 모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그리움, 손주에 대한 그리움에 지쳐가시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도 우리는 또 다 맞았지만 2차 접종까지 다 끝냈는데 그 자식들하고 만나는 그 자체를 법으로 막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무래도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실은 다 오지 말 그래 막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정말 속마음으로 지금 인터뷰해 주신 분처럼 방역도 방역이지만 진짜 보고 싶은데 이거 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이런 가운데 뭔가 지금 의미 있는 조사가 나왔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위드 코로나 말하자면 마스크 좀 벗고 우리 이제 좀 집단 면역으로 가보자 이렇게 찬성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 시기는 2차 접종이 만료되는 11월 말쯤이 좋겠다 이렇게 설문에 응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이 10명 중에 7명을 좀 자세히 보니까 네. 20% 정도는 매우 찬성한다. 이 위드 코로나에. 그리고 53% 정도는 대체로 찬성한다. 말하자면 10명 중에 7분 이상이 어서 좀 위드 코로나, 차라리 위드 코로나가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즉 일상생활은 하면서 방역을 지키는 그런 상태로 가자는 건데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도 뭔가 계획이 있고 할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까지 전 국민에 대한 70% 접종을 하게 되면 성인은 80%를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접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이 가능하다. 일단 검토가 가능한 전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이 모두 백신을 접종해도 집단 면역 도달이 어렵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에 대한 개념들을 다 이렇게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홍역이나 두창처럼 감염병을 완전히 퇴치하거나 근절하기 위한 그런 집단 면역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면역률이 높아지면 위중증을 줄이고 또 감염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말이 되면 저희가 전 국민의 70%가 완전 접종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주간의 기간이 경과된 11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러한 단계적 일상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은경 청장과 손영래 반장의 이 말을 쉽게 시청자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백신 1차 접종을 하고요. 아하. 2차 접종을 10월 말에 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이 이제 저하고 거의 유사한 시점에 2차 접종까지 끝이 나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권상희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2차 접종을 끝나고 2주가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항체가 많이 형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성인과 그다음에 소위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이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중증으로 갈 확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활 속에서 그냥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 같습니다. 아하. 뭔가 솔깃하긴 하지만 앞서 정은경 청장도 전제 조건을 달았죠. 백신 접종률이 방역 당국이 목표하고 있는 그 수치에 도달해야만 이 위드 코로나를 판단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래서 주변에 보면 열심히 또 맞으시더라고요. 날짜 꼬박꼬박 달력에 적어가면서까지요. 그런데 젊은 층에 지금 백신 거부감이 여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상 반응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맞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게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 연령이 이제 16세에서 18세, 대학생 연령이 19세에서 24세까지요. 백신 예방 효과가 90%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층 역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현재 1차 백신 접종 전 국민의 60.1%가 완료한 상황이고요.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뭔가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젊은 층의 백신 거부감을 조금 줄여주고 완화해 주려면요. 방역 당국도 이러한 실수들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백신 오접종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달 초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하루 이틀 지난 백신을 61명에게 접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허. 강원 삼척의 한 병원에서는 유효기간이 9일 지난 백신을 13명에게 오접종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곤 하지만 이런 사고가 계속되다 보면 접종을 기다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음식 같은 뭐 우유나 이런 거에 유효기한 지난 차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백신이 유효기한이 지난 걸 접종했다? 저 맞으신 분들은 기분도 찜찜한 걸 떠나서 지금 나 이거 맹물 백신 맞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드실 거 아니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더군다나 이게 오접종 사고가 좀 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 백신의 효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접종 사례는 좀 줄어야 되는데요. 일단 전국적으로 지난달부터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140명 분량이 이제 오접종이 되기도 했었고요. 인천 세종병원에서도 울산시 병원에서도 그리고 지난 2일에서 3일 동안 경기도 평택병원에서도 이런 오접종 사고가 계속 속출하다 보니까 일단은 백신과 관련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효기간 지키는 것도 좀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앞서 병원 이름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큰 병원도 있고 다 이름 한 번씩은 그 지역에서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병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병원에서 이런 오접종 사고가 난다니 많은 분들이 걱정은 또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우유 같은 제품, 음식 같은 제품은 유통기한 지나면 특히 부모님들, 엄마들 그러잖아요. 야야야, 그거 먹지 마. 배탈 날 수 있어. 버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백신은 유통기한 지난 걸 맞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백신 오접종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백신 관리자와 백신을 직접 주사해주는 분 사이에 관리 체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에서는 백신을 관리하는 분을 따로 지정해 주시고 주사하는 분을 따로 지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백신을 접종하는 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백신을 몇 차인지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려되는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백신은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백신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3개월 유효기간이었지만 최근에는 6개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이 되었다면 한 1주 정도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임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안정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은미 교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건 아유 그 정도 유통기한 지난 건 괜찮아라고 단정하면 절대 안 되고 이 5접종 되신 분들 유통기한 지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그 해당 병원에서도 면밀하게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작용 사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함도 똑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